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인플렉션이 드디어 이제 합병 상장으로서 뭐 그전에도 합병 상장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제 상호도 변경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장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인플렉션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매출이 2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앞서 말했다시피 어제 양자 섹터들은 크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플렉션이 결국에는 이제 이 상장하게 되면서 어제 2월 17일 기준이죠. 그래서 장중에 어제 한 15% 정도까지,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54%? 뭐 이게 왜 이렇게 편된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15% 정도까지 올라주는 상승하는 흐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저항 구간대를 돌착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를 타고 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상장 빔이라고 하죠.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양자들과 함께 조정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양자라는 섹터와 함께 상장빔을 가지고서 올라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기대되는 게, 과거 이제 아이온큐도 그랬어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얘도 아이온큐도 합병 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합병 상장하면서 조금 무너지는가 싶더니 다이렉트 이제 상승 흐름 잡아주면서, 이때도 역시나 뭐다,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세계 최초 양자 관련되는 기업이 상장했다라고 하면서 그 상장빔으로만 거의 한 8배를 끌어올렸습니다. 8배. 근데 현재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 인플렉션이란 기업은,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중성 원자 방식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온 트랩이라든지 초전도라든지 양자 어닐링 방식의 기업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또 많고, 뭐 쿠에라 같은 경우도 중성 원자라고 하지만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기술 방식을 봤을 때는 없던 기업이 뭐다, 상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장. 그 저는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양자 관련되는 기술 중에선 전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게 중성 기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이온큐 말고 인플렉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왜 아이온큐가 무너질수록 중성원자에 대한 양자 컴퓨터가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중성 원자가 사실상 저는 이 양자에서 더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 신규주로 상장을 해버렸죠. 물론 그 전에 스펙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스펙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람 일이란 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가 된 지금과 완료되기 직전과는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장 빔, 중성 원자 기반이라는 최초, 사실 이 인플렉션이 중성 원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온 기반, 초전도 기반 뭐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은 주목받지 못했을 거 생각하는데, 중성 원자 기반 첫 상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급이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부터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뭡니까, 인플렉션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평단, 이 당시에도 고점 때 막 치고 왔을 때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모아가야 될 평단이 15달러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인플렉션이 상장하고 나서 보니까 몇 달러입니까? 지금이 약 15달러 전후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규로서 기존에 인플렉션이 없던 분들은 모아가도 괜찮은 가격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현재 인플렉션 같은 경우가 그냥 무작정 얘가 양자여서 모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대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인플렉션이 어쨌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 X도 상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그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렉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스펙 합병을 하게 되면서 처치캐피탈과 그룹과의 스펙 합병 이후에 5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너 수익을 가지고 너희 뭐 할 거야?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였다고 하면 너희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봤더니 뭐 하겠다. 지금 나사와의 양자 중력 센서와 육군 내비게이션과 같은 프로젝트의 새로운 자본을 활용해 우주방위 에너지 분야의 추가 양자 시스템 배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이런 협력 확대도 저지구 궤도 응용 분야로 진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렉션은 철저하게 어디다. 이제 중성 원자를 기반으로서 얘네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우주란 거예요. 우주. 그래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인플렉션이 뭐 아이온큐와 인플렉션을 비교한 거 사실 이게 좀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얘네들이 그 장악하고자 하는 시장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렉션을 철저하게 우주 기반으로서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나사가 또 뭐를 이야기해요? 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최초 우주 기반 양자 중력 센서를 개발한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를 잇겠다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런 인플렉션 같은 경우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인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양자 중력 센서 이런 걸 나사와 세계 최초로 하기 위한 투자 자금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주 기반 양자 중력 센서 관련되어 있는 인플렉션이 이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뭘 하겠어요? 이런 라인업도 계속해서 크게 확대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주라는 게 사실상 이전에는 제가 만약에 인플렉션도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작년이었다라고 하면 얘를 크게 뭐 굳이 뭐 얘가 지금 벌써 뭐 우주에서 뭐 하든 말든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중성원자 기반 양자 컴퓨팅이 우주 산업으로 더 뜰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라든지 나사라든지 영국 정부 등 다양한 글로벌 정부 기관과의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왜 체결을 하느냐? 이게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체결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게 뭐냐? 최근 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게 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자가 성장 도시를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가 되냐고 하면요. 양자가 된다고요. 양자. 왜? 자가라는 건 스스로가 성장하고 스스로가 발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사와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 핵심 뭐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인플렉션의 또 양자 기반 기술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달 기지 건설의 핵심은 양자 기술일 수밖에 없는 게 달에서는 GPS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탐사 운영하고 뭐 한다면은 초정밀 양자 항법이라든지 원자 시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플렉션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이 영역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지만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머스크가 그래서 최근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양자 컴퓨팅 시설을 뭐 해야 된다? 달에도 건설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내용 보면 알겠지만 가장 야심찬 제안이 아까 이 자가 발전이라는 자가 증식이라는 것 자체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을 앞둔 상태에서 스페이스 X의 IPO가 계속해서 주목받으면서 우주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주가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 기존에는 사실 이 지상에서는 양자 항법 시스템, 원자 시계, 중력 센서 이런 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우주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필요로 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주의 영역으로서 인플렉션이 필수인 시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주 양자의 시장 규모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상장되어 있는
우주 관련되어 이렇게 밀어붙이는 기업은 인플렉션이 유일해요. 아이온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양자 센서 이런 것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뭐 센서 기반의 이런 기업을 인수했다는 있어도 아이온큐, 리게티, 디에이브 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우주의 영역이 보면은 양자 시장의 규모가 현재 2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2040년 이후에는 1000억 달러 정도는 도달할 거라고 지금 이 인프라가 조성되고 도달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렉션이 지금 노리는 건 뭐예요? 이 지상에서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우주 양자 시장을 독점하겠다라는 게 인플렉션의 목표예요. 그럼 진짜 인플렉션의 매출액이 얼마가 증가할 수 있다? 시장 규모가 20배면은 매출액이 20배 증가해도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로서 인플렉션이 폭발적인 성장이 앞으로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렉션이 오히려 아이온큐가 나쁘다가 아니라 시장의 영역이 다르다. 시장의 영역이 다르고 인플렉션이 그렇게 독점적으로 치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다른 양자도 함께 손에 손잡고 올라가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점. 그런 걸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렉션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평달 15달러를 만든다. 모아가시면 저는 정말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